1년 넘게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의 개발 실시 협약 절차가 논란입니다. 장흥군 의회는 의회 승인 없이 진행된 데 문제를 제기했고 장흥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광주와 전남 지역에 코로나19 감염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가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가 나오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여수에서 술을 마신 뒤 배를 몰고 달아나던 선장이 현장에서 붙잡히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첫 삽도 뜨지 못했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의회 승인건으로 말썽입니다. 실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개발 실시 협약을 맺으면서 의회 승인 없이 진행됐다는 건데요. 정작 장흥군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효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8일 장흥군과 한국서부발전, IT에너지 세 곳이 사업개발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장흥군은 행정적 지원을, 한국서부발전은 발전 사업 허가 취득 관련 업무와 기술 검토, 연료 가격과 환율 등을 위한 협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IT에너지는 실질적인 사업 자금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시 자리에는 정종순 장흥군수와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IT에너지 김동석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업개발 실시협약, 즉 MOA를 맺는 과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승인을 했어야 돼. 승인을 받았어야 돼.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MOU 처리해놓고 나중에 보고하고 또 MOA 처리해놓고 보고하고 언론에다가 사정없이 띄웠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슬그머니 발빼기를 하고 있다. 양해각서, 즉 MOU를 맺는 경우 일반적으로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MOA의 경우 기본적인 일반 거래 조건을 양 당사자 간에 합의 결정하고 이것을 문서화해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내용을 교환 소지함으로써 기초 계약과 비슷한 효력을 갖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와 기업이 MOA를 맺는 경우 해당 의회의 승인 이후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흥의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이후 의회에 보고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의회 측은 지자체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지만 의회 승인을 받은 이후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이 수반되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의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장흥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 MOU 당시 해당 사안에 대해 먼저 보고를 했고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인 만큼 승인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MOU를 하고 그다음에 MOA를 체결했기 때문에요. MOU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걸 먼저 급할 때를 먼저 하고 의회 보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군이 뭘 해줘야 될 것은 없어요. 돈이 들어가고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당시 맺은 실시 협약서의 유효 기간은 1년. 지난해 7월 맺은 협약은 이달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협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상태. 지난 1년간 MOU와 MOA 외에는 별다른 진행이 없는 가운데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의 향방에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의 남도의병 역사공원 사업 대상지로 나주시가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 전남발전연구원은 남도의병 역사공원 사업 대상지로 나주시, 보성군을 각각 1, 2순위 협상 대상지로 발표했습니다. 운영 계획서 등을 제출한 도내 8개 시군에 대한 서류 심사와 발표회,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2곳을 선정했는데요. 역사성과 경관성, 사업 추진 용이성, 접근성 측면에서 나주와 보성이 후보지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전라남도는 1순위로 선정된 나주시의 사업 제안서를 검토한 후 최종 사업 대상지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주시와의 협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이순희 보성군과 후속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총 사업비 450억 원이 투입되는 남도의병 역사공원은 33만 제곱미터 부지에 박물관과 전시실, 테마파크, 상징 조형물과 학예실, 교육관, 편의시설과 역사숲 등을 갖추게 됩니다.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이 전라남도 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전라남도 문화재단은 지난 2009년 전남문화예술재단으로 출범한 이후 2016년 관광 업무가 추가되면서 전남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됐습니다. 최근 관광 업무가 다시 분리되면서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6월 이사회를 거쳐 기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문화재단은 마한 등 전남만의 특색이 있는 문화예술 기획사업 발굴과 도내 예술인 복지사업 강화를 위한 플랫폼 확대, 도민이 만족하는 생활문화 향유 확대 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군단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사업도 새롭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청정 지역을 자처했던 광주, 전남 지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근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무서워서 걱정이 참 크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인접 생활권인 전남 지역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남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 50명 이상, 야외에서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모임과 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음식점과 카페에 들릴 때에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전남도의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광주 지역의 경우 지난 3월 31일 24번 확진자 발생 이후 3달 넘게 추가 환자가 없었지만 최근 광륵사와 7교회 등 주요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8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지난 주말 사이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 단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 충청권, 전북에 이어서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찰과 교회, 병원, 요양시설, 방문 판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지역 감염이 계속돼서 더 이상 생활 속 거리두기만으로는 청정 전남을 지켜내기 어려운 위중한 상황입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은 최근 친목 모임이나 종교 활동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을 올리면서 영암국민체육센터와 게이트볼장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문을 닫습니다. 또한 노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외부인 면회를 금지하고 교육당국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역 수칙은 마스크 착용 생활화입니다. 무더운 날씨로 힘드시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감염 차단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현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시고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이어 마스크 착용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예방 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고도 자가격리 의무를 어긴 60대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목포시는 광주의 44번째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된 65살 A씨가 지난 4일 낮 12시부터 3시 사이에 본인 소유의 농장을 방문했고 접촉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확진자와 접촉했기 때문에 7월 12일까지 자가격리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커지고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이용객 마스크 의무화 조치도 목포와 나주, 무안, 화순 시행에 이어 전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승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차량 내에 마스크를 비치하거나 판매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 6일부터 이틀간 대중교통과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방역과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여부 등 위생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남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최근 전남의 방역 단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소 완화될 때까지 체력 시험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남 소방본부는 3월에 필기시험, 4월에 체력 시험을 치르기로 했지만 필기시험만 한 차례 연기 끝에 치렀습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대상자에게 이미 문자 메시지로 연기 결정을 통보했고 일정이 나오는 대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해마다 개방하던 도시공원 물놀이 시설을 올해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물놀이 시설이 감염병에 취약한 유아와 어린이가 거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침방울에 의한 감염 전파 우려가 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되는 물놀이 시설은 마동 근린공원, 미간광장 23호, 우산공원 3곳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여수에서는 술을 마신 뒤 배를 몰고 달아나던 선장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광양에서는 현직 간부 경찰관의 성추행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고정민 기자입니다. 어선 한 척이 물살을 가르며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해경 경비정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어선을 바짝 추격합니다. 사일 아침 7시 반쯤 여수 앞바다에서 3.9톤급 어선을 몰던 선장이 음주 검문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 3km를 도주하다 끝내 해경에게 붙잡힌 선장.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1%로 나오면서 결국 입건됐습니다. 검문을 하러 저희 요원들이 올라갔더니 좀 술 냄새가 났었나 봐요, 선생님한테. 1차 측정을 했어요. 첫 번째 페일이 나오고 2차 측정을 하려고 보니까 다른 것도 약간 이동을 했죠, 안전해역으로. 그걸 오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안 온 거예요. 한평에선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40대 남성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4일 날 4시 반쯤 49살 A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을 시도한 겁니다. 당시 A씨를 말리던 46살 남성도 함께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씨는 앞서 마을 앞에 들어선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과 소음 피해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분신을 시도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직 의식 없어요. 우리한테 직접 들어봐야 돼. 근데 지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광양에선 50대 현직 경찰관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여수의 한 골프장에서 만난 20대 여성 캐디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고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가 나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경화 기저질환을 지닌 50대 남성으로 지난 1일 하지 부종과 반점, 수포 발생 등의 증상으로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이튿날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이송 당일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병원체 검사 결과 지난 5일 비브리오 폐혈증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방역당국은 현재 환자의 위험 요인 노출력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는 전국에서 8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2명으로 전남과 경기에서 각각 발생했습니다.
무안군이 추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군은 8월 예정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무안 인구는 8만여 명으로 80억 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무안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완료했으며 재원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무안군은 늦어도 9월 말 추석 연휴 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흥군이 공설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오는 11일부터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잔디형과 수목형으로 조성된 공설 자연장지는 장흥공설 공원묘지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흥군은 잔디형 장지를 우선 개장한 후 수목형 장지는 추모목의 활착 상황에 따라 추후 개장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개장하는 잔디형 장지는 3,729제곱미터 면적에 약 4,500기를 안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사망자가 1년 이상 주소를 장흥에 두고 있거나 사망 시점에 등록 기준지를 장흥에 두고 있을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는 한 기당 40만 원이며 30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단 자연장의 특성상 안장한 유골은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여수시가 전국의 유명한 파워 블로거를 초청해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여수시는 여행지구로 선정된 파워 블로거들이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여수 밤바다 등 관광지를 둘러보고 여수 섬섬길을 취재한 뒤 해양 레포츠를 체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여행지기의 절반 이상이 SNS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인 만큼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취업 장려금으로 1인당 3개월간 최대 200만 원, 청년에게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지역 소재 기업으로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1년에서 4년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입니다. 참여 희망 기업은 10일까지 해남군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군청 일자리 창출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목포시가 광업과 제조업 분야에 걸쳐 통계조사에 나섭니다. 광업과 제조업 분야 통계조사는 각 산업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조직 형태와 종사자 수, 매출액 등 14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통계조사는 2019년 기준이며 7월 21일까지 목포의 지역업체 49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는 올해 말 국가 통계 포털에 공표되고 지역의 경제 현실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해남군이 100년제 문학의 집, 문학창작공간에 입주할 2기 입주 작가를 공개 모집합니다. 100년제 문학의 집은 공립문학관인 땅끝 순례문학관과 연계해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공간과 관리동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모집 분야는 시와 소설, 수필 등이며 인원은 3명입니다.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입주 작가는 시설 비용 전액을 면제받으며 월 1회 결과물을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어 22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3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간 대체로 20도에서 27도 사이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부터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남해안과 서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와 식중독지수가 모두 높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비 소식이 잦아 세차는 짙은 먼지만 닦아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